이르면 오늘 밤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온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고맙습니다.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정강화 메시지를 외국에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외국에 전파한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봅니다. 특검은 윗선인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는 당시 안보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공보를 시킨 것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검은 비슷한 구조인 이 사건도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오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기소 일정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 네, 그냥 뭐 별말 없이 다음 기회에 말하고 가겠다 했는데 오늘 김태호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CIA 미 정보기관의 국정원 혹은 안보실 지시로 국정원과 외교부가 계엄은 정당했다, 종북 세력 때려잡으려고 한 거다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 그 혐의만 있고 요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안보 유해 세력, 이 블랙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김태효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 혐의는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만약에 김태효가 구속이 안 되면 굉장히 특검이 큰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김태효를 여태까지도 한 번도 구속을 못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해병대 특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건에 김태효가 다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유독 김태효만 이걸 못하냐?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김태효와 그러니까 김태효를 잡으려고 하면은 무인기 관련해서 더 깊숙이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국정원 안보 유해 세력 리스트 이거 관련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속속 진행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리 과정에서 좀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나 뭐 조성현 대령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상원 폭탄조끼 제보자 김현석 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홍장원의 8개 혐의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쭉 나와요. 도대체 뭘로 수사받는 거야 했는데 의심하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8개예요. 8개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게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을지 연습, 뭐 방첩사 컨택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주한 CIA 등의 계엄 정당성을 뭐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것도 이제 아닌 걸로. 이거는 왜 아니냐면 담당 국장이 조태용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고 CIA 만나기 전에 홍장원 차장이 자기 직속 상관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런 진술이 특검에서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무슨 가짜뉴스 허위정보 모니터링 지시를 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은 글쎄요. 입증이 안 됩니다. 입증이. 그러니까 주요 증언만 있지 지금 물증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겁니다. 가장 주목했던 게 글자가 써지네. 네. 가장 주목했던 게 이른바 현안 TF 구성 지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보 유해 세력, 안보 유해 세력을 국정원, 그 홍 차장은 1차장인데 2차장 산하에서 했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2024년 초부터 윤석열 정권 내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김태효에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지금 기사를 썼어요. 오혁진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보시면 저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보 위의 세력 이렇게 하면 뭔가 국정원이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정당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사찰 리스트를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현안 TF라는 곳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국정원 2차장 산하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김태효에게 최종 보고가 됐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 잡은 정황이에요. 정황. 근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기간이 2023년 11월이에요. 언제입니까? 이게 딱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2023년 11월경에 윤석열이가 사령관 3명을 바꿔버리죠.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 수방사, 특전사 다 바꿔버려요. 방첩사까지. 왜? 이때부터 이제 내란을 실행하려고 전격적으로 착수를 한 거죠. 착수를 했는데 안보조사국 산하의 국정원도 그때 같이 움직인 정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안보조사국은 이제 2차장 산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홍 차장의 선배인 차장이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현안 TF라는 이름을 설치를 했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현안 TF를 운영했던 담당 책임관이 특검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 현안 TF가 만들어진 게 홍장원 차장이 원장이 없어갖고 원장의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현안 TF를 만들라고 한 게 홍장원 직무 대리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근데 아마 이분은 지금 조태용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뭐 범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죠. 아주 뭐 3명 이상의 복수의 진술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인이 이 부분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현안 TF에서 뭘 했냐면 안보 위의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맨날 떠들었던 단어가 뭡니까?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었죠. 저도 반국가 세력. 저도 윤석열 정권 때 저같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저희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리스트를 국정원에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확인한 것은 최재형 목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관리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고를 누구한테 했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한 걸 보면 이건 참 잘했어요.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 여기 지금 말은 이 현안 TF의 실무팀장이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를 김태효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24년 11월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보고를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김태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지금 아마 실질심사 내용 혐의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기서 큰 문제는 이게 사건이 되려면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명단이. 근데 이거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걸 삭제 폐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정원 자료는 지우고 싶어도 함부로 못 지우고 지웠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지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블랙리스트 이거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지금 정권 바뀌었잖아요. 이종석 국정원장.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종석 원장 정권 바뀌고 나서 감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찰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 블랙리스트 안보 위의 세력,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찾아야 이게 사건이 지금 최종 결과 보고를 받은 게 김태효이기 때문에 김태효는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김태우는 윤석열한테 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계엄 당일에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서 엑기스만 1차로 제일 빨리 1차 체포 명단이겠죠. 2차, 3차, 4차 다 있었고 평소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인데 우리는 다 국정원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 못해 이런 줄 알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포함. 근데 이분들 보세요. 최재형 목사나 김민웅 대표,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이분들이 간첩입니까? 그리고 대진연이라고 아시죠?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너 대진연 아니야? 너 간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왜 여기를 조사하고 관리를 했던 건지 반드시 여기서 민간인 사찰 이 부분 이거는 내란 종식과 별개로 지금 내란과 김태우와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김태우가 만약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어려워요. 예, 수사를 더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차원에서 입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범죄가 중하잖아요. 범죄가 중하고 그리고 네.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거의 2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건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태호 자체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아마도 거기에 관한 정황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이제 기존의 미입고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던 분들이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다들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같은 걸 볼 때 김태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입고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대목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김한 기자가 말씀하신 그 외환 유치 혐의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바로 김태호 아닌가 싶어요. 김태호가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 중에 이게 본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하자면 지류 같은 사건이니까 지류. 계엄이 났는데 계엄 이후에 6개 국가에 이거를 계엄 정당성을 사후 전파했던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랑 한 6차례 정도 최소한 6차례 정도 논의했던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쨌든 12월 3일 10시 반 이후 상황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김태호한테 궁금한 거는 야 어떻게 대통령이 뭐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8개월 전, 길게 잡으면 한 2년 전부터 집권하자마자부터 네. 계엄을 생각을 했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도 몰랐냐?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네? 그쵸. 정진석은 뭐 했어?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모든 그런 거의 결정의 실세가 김태호라고 했는데 김태호도 몰랐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당일 12월 3일 당일 알리바이가 있던 두 명이 누구냐면 김건희와 김태호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김태호가 그래서 그 알리바이로 지금까지 자연인 신분으로 버티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 오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건은 사후 계엄 정당, 그러니까 계엄의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발신한 것들은 이미 이제 유죄 취지 판결이 유죄가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네. 정작 김태호한테 수사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드론 작전 사령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HID 부대를 방문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안보실 관계자가 거기를 방문한 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 김태호 그리고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1차, 2차 특검을 했지만 이 계엄을 모의한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과 기획자가 누구냐. 윤석열과 이 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위계관계나 지시관계에 의해서 이 계엄이 준비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대통령 비서실은 그걸 전혀 몰랐냐? 그러면 뭐 김건희는 몰랐냐? 뭐 당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핵심이겠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과제.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종일관 질문하고 있는 게 그리고 특검에 요구하고 요청드리는 게 이 내란의 기획을 누가 한 거냐.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주장처럼 뭐 야당 때문에 욱해가지고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틀 전에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 판결문 누구 판결문이죠? 갑자기 이상민 이상민이 아니라 박성재 박성재.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그렇다면 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기획을 했느냐 요거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김민석 그 당시 국회의원이 네, 8월 달에 내란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는데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몰랐다고요? 이걸 믿으라고 지금. 음. 그리고 아니 부의 제도가 누구였는데 네. 그 부의 제도가 몰랐다? 이걸 믿으라는 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니? 그렇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수사라는 것의 성격상 예. 뭐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캐내야 됩니다. 네. 정말. 근데 제가 뭐 내란 수사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음. 대통령이 뭐 3스타 포스타들이랑 관저에서 때려 마셔요. 밤새 때려 마셨대. 비서실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무조건 하죠. 예. 이건 어떻게든지 서면 보고 올라가죠. 왜냐하면 야 비서실장도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 왜 대통령이 3스타랑 그렇게 포스타들 불러놓고 때려 마시는 거냐? 뭔 얘기했어? 뭔 얘기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술자리의 횟수가 지금 법정에서 확인된 것만 5번인가 6번인가 그래요. 네. 제 기억에. 그-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술자리를 한 다음 날 국민의힘 배지들을 불러다가 오찬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날 밤새도록 비상 계엄에 네. 대해서 얘기했어. 네. 그 다음 날 만나서 그때 뭐 여기 추경호 왼쪽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앉는데 네. 한동훈만 안 들어간 오찬이 있어요. 그 전날 이제 마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 안 했겠냐. 했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전혀 지금 안 건드려지고 있는 거고 네. 특히 정진석, 김태호 이런 비서실 관계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부분만 무덤 갖고도, 같았다고 예, 했어요, 대통령이. 그 부분만 갖고도 지금 처벌이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죠. 예. 사실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사실 수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은 수사를 하면 우선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 먼저 잡아가게 마련이고 그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2차 특검이 부족했다면 3차 특검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은 네. 이건 진실규명을 그만둘 수가 그렇죠. 없고 예. 지금 그만두잖아요. 그럼 20년 뒤에 진실화해위원회 또 생길 거예요, 아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내란 청산인 그럼요. 거잖아요. 예, 예. 여전히 이것은 이제 지속되는 거고 내란 청산과 동시다발로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민생 개혁 뭐 이런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동다발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다발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